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대구은행 건물 2층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에 깃발을 올리자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 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오십시오.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보수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 이봉규 정치학 박사, 문의 전화는 010-8881-4649입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네네. 오늘은 우리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의 놀라운 공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애국가 4절까지 반드시 재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시고 계시는 우리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의 애국가 4절을 한번 멋지게 들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제가 또 음악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다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버전하세 이기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모공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버전하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윤창중 칼럼스당 TV 대구 본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후에 바로 칼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예. 자, 감사합니다. 여기가 뭐 뉴욕의 카네기 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요. 예, 예. 오늘 아침자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니까 네. 정말 황당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여러분 아시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이 보수 우파의 이 가면을 쓴 수박 보수. 네. 과거에 그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또 정두원,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절, 그 정당 시절에 사사건건 뭐 소장파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발목 잡고 뒤통수 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인지 이 사람을 아주 굉장히 와이드 인터뷰를 해줬어요. 무슨 의도인지. 제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 제한테 1분만 시간 주시면. 아, 그러세요. 네. 예. 제가 다른 게 아니라요. 예. 오늘 제가 애국가를 이 스튜디오에서 예. 1절에서 4절까지 불렀는데요. 제가 왜 애국가 전도사가 됐으며 예. 해야 하는지를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제가 여쭤봐야 했던 건데. 예. 우리가 흔히 집회를 가보면 처음에 의식을 한다고 다 일어서라 하고 예. 보통 이제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그 다음에 이제 묵념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지어 애국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면 1절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애국까지 4절까지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하나의 순수라는 그 단순한 의식 내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생략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집회든 간에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나도 이 자리에 있어 놓으라고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애국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만 듣고 가지만 듣기 전에 나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같이 있어 놓으라 내 목소리를 보태서 이 목소리에 그 파동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데 가장 전초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1절부터 4절까지 더군다나 우리는 애국가가 4절까지 있으니까 꼭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감회나 느낌은 어떠한 좋은 강연을 들었을 때보다 못지않은 감동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걸 꼭 해야만 한다는 의식을 네. 꼭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심지어 옛날에 뭐 통진당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한번 언론에서도 막 떠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되고 할 때만이 우리가 더 이상 이게 액세서리가 아닌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저변에 깔고 예. 꼭 해야만 하는 의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데 예. 오늘 더군다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특히나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국가를 들어볼 때는 참 그 감회가 깊죠. 네. 네.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용태라는 사람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한국당을 중도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자가. 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우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 김용태가 평소에 제 생각과 어쨌든 나 그 사람은 너무 싫지만 예. 내하고 생각이 또 일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일치했는가 하면 그 문재인이 싫지만은 그 표가 반드시 한국당으로 온다는 그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야, 그게 맞는 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 말 하나는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이 그건 생각했어요. 맞아요. 지금 문재인은 싫어하는데 자유한국당을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야. 네, 맞죠. 이 막 쏟아지는 표를 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해나 똑같은 생각인데. 맞습니다. 자, 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김용태가 이자가 역시 이거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역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중도 통합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거나 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김종인, 안철수까지. 그러니까 탄핵 세력을 자유한국당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빅텐트를 만들자. 네? 야, 이거 완전히 조선일보가 왜 이랬을까? 결국은 뭐냐면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시면서 예. 그리고 그 언론계의 중요 직책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특히 정치와 관계되는 인물이라든가 네. 정치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으로서 제가 진짜 핵심 질문이 요즘 와서 과연 우리 정치인이 있기는 합니까? 저는 제 시각에는 정치꾼은 너무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정치인 모사꾼도 그렇게 많은데 과연 이 나라에 정치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퀘스천마크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게 198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20대 국회니까 쭉 지켜보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 박정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또 그래서 이제 신민당을 포함해 가지고 정치 규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전두환 정권이 정치인들을 일일이 뽑아 가지고 뭐 1중대, 2중대, 3중대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했죠.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때가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으로
그 대별되는 네, 네. 흔한 말로 그 언론에서 군합발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밑에 1, 2, 3중대라 비웃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전혀 그러니까 11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대인데 그때 11대의 국회의원 수준이 가장 높았어요. 나는 이게 건국 이후 가장 높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신민당이라는 야당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신민당의 역할도 물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겉모술수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이걸 군인들이 그냥 다 걸러낸 거야. 군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정치 양아치 정상배들을 다 걸러냈어요. 걸러내고서 이제 예컨대 뭐 대구다 그러면 대구에서 네.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 그래도 정치 이 물에 덜 먹은 사람들을 이제 그 정치 국회의원에 하도록 한 거예요. 1중대, 2중대 그래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독재다해서 무너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순전히 국민들이 이제 이 부뚜껑으로 찍는 국회의원들이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완전 동네 양아치가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미명하에. 미명 아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0대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완전히 요 비집고 나오는 거라. 이 연탄가스처럼 그 비집고 나오면서 이 국민의 그 얄팍한 정서에 영합하는 대표적인 인간을 꼽으라면 나는 그게 누구냐?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이,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 지사하고 있는 원희룡이, 응? 하나같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다 소문났죠. 그다음에 정병국이. 네. 나이도 지금 다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소장파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참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한 정두원이. 그러니까 정두원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지. 권력의 단물이 있을 때는 뭐 내가 이명박 정권을 세웠다, 뭐 내가 2인자다, 내가 정권을 세운 2인자였다. 정두원이가 이명박 정권을 세운 2인자였다고 쓰는 정치부 기자는 정말 한심한 기자예요. 정두원은 절대 2인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만 나올 수 있는 거기에는 영락없이 나오는 거야. 정두원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린 데에 1등 공신이죠. 저는 그 당시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정말 너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내일이 안 보이는 세상에 와버렸어요. 이 정치인들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김용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양반이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네. 이게 뭐 우파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양천구에서 서울 양천구에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이제 나와야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김병준, 자 보자 이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이 소위 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시절에 조금만 하여튼 틈만 보이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조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정두원이 그다음에 김용태거든요. 응? 네. 그러니까 양천구 이 목동 같은 그런 수준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나라당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새누리당 찍어야 되니까 이제 이 김용태를 찍어준 건데, 자 보세요. 김병준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김용태가 사무총장이에요. 그렇죠. 기억나는 무슨 변화 있습니까? 막상 너보고 하라면 아무것도 못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예? 그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금 숨이 돌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지지율이 뭐 20%가 넘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좀 지지도가 지금 고착이 돼 있으니까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거야. 응? 아, 정말 연탄가스네요. 완전 연탄가스지. 내가 볼 때 환절기 때 영락 없이 겨울 딱 시작되면 나오는 게 연탄가스. 옛날에 그 있잖아요, 연탄가스. 그렇죠.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탄가스의 원조는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연탄가스는 누구냐면 박찬종입니다. 박찬종.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 거지. 박찬종. 연탄가스의 원조가 박찬종 변호사십니다. 요즘도 텔레비 나오시더라고. 난 자주 나오죠. 아, 자주 나오시지. 예, 요즘도. 예, 원로라는 타이틀을 반드시 타이틀가 붙이고 원로 같은 소리. 그리고 원로면서 네. 나라를 제일 걱정하는 원로. 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대한민국 정치권 정치를 가장 망친 사람을 저보고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찬종이죠. 박찬종. 하여튼 그 양반은 그 당시에 가장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말을 찾아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튼. 찾아내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요설이 요설. 그걸 모방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가 이 김용태인데,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대피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김종인 이런 자들을 들여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아니, 한숨만 쉬지 마시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이가. 아니, 우리가 가장 편안한 건 뭡니까? 정치인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 안 해도 우리 삶이 편안한 게 그게 진짜 정치인들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가 일반 시민들 사이는 예사로 누구나 합니다. 네. 저 새끼들 꼬라지 비금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저놈들한테 월급을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보좌관인지 뭐 비서관인지가 왜 그렇게 많이 딸려 있어야 하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서 말하면 여의도 국회라 그러죠. 국회가 300마리가 울글거리면서, 국회. 예, 국회가 300마리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오만 잡소리가 나오죠. 심지어 그 국회를 흉내낸 지방계까지 정신사나워 죽겠습니다. 그 김용태 의원의 주장이 왜 황당무계한 얘기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탄핵 찬성파 당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계라고 있습니다만 이 무슨 제대로 친박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친박계가 문제가 아니라요. 예. 제대로 된 우파가 있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우파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인데, 지금 김용태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 순도 100%, 네. 순도 100% 탄핵 찬성파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거지. 지금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가지고. 예. 그러면 지가 왜 들어왔어 여기를? 돌아가지고 동리를 딱 드러내 보이면서 혓바닥도 날름거리네. 예. 그래 독사를 봅니다 그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른당 만들 때 네. 김용태가 같이 나갔잖아요. 나갔죠. 나갔다가 홍준표 대선 때에 홍준표하고 다시 짜고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김무성, 김성태, 뭐 김용태. 그러면 왜 들어왔어? 그러면 그 바른당 그대로 만들지, 그대로 하지,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국은 뭐냐면 김용태의 주장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친박계를 다 몰아내고 순도 100%의 탄핵 찬성파로 가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장이. 지금 이 김용태 주장이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친박계를 다 몰아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을 했던 62명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그 주장을 제가 하는 것과 동시에 친박계를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완전히 정치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김진태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 몰아낸다는 생각에 아니 그 당시에 저는 공감해요. 솔직하게 탄핵뿐만 아니라 예. 조기 퇴진을 부르짖기도 했잖아요. 그렇지. 조기 친박계가 조기 하야 뭐 어쩌저쩌고 하야라고 하면서. 했지. 예. 저는 친이계보다도 친박계가 더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 친박계 몰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인적 쇄신을 순전히 인적 쇄신,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행동하는 투사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김용태 얘기가 황당한 게 뭐냐면 자, 유승민을 데려와야만 보수 우파 정당이 잘 될 것 같았으면 그때 바른당이 왜 망했어? 바른당이 왜 망했냐고 여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됐으면은 그게 완전히 당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에서도 유승민이가 문재인 다음 최소한 문재인 다음 2등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것은 2등이 안 된 거 아니야.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좀 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아니 제가 근데 이 친박계를 몰아내자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 예. 하나 면면을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친박계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아주 짜증이 나는데 왜냐하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흘러간 물에 불과한 까마득한 과거입니까? 그렇지. 지금 현실에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남아있고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지. 2년 전 불과 2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던 당사자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무슨 죄 있습니까? 죄 없다는 것 지금 다 알려져 있지만 억지로 아직까지 밀고 나가는 인간들이 그거 있는데 네. 그 실체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친박계를 없앤다. 뭐 박근혜 대통령 잊고 가고 묻고 가자. 그리고 반문재인 빅텐트 안에 모두가 합치자 그러면서 옛날 배신 세력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으는데 눈이 혈안이 된 그 작자들이 버젓이 다시 또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김용태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자 이거예요. 아니 홍준표가 결별했잖아요. 홍준표가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별해야겠다 이러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지름길에 또 그게 결별이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이 수갑을 차고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시절 그런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았는데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별해야 자유한국당이 그 외연을 확대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야 살아난다 그랬죠. 살아난다 했잖아요. 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당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권리와 목소리가 살아나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야 됩니다. 그렇죠.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저 목소리는 저는 볼 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대요. 저게 바로 전년기 연당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홍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할 때 네. 제가 그때 정말 피가 터지도록 그 호소했던 게 뭐냐면 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비수를 꼽을 수 있느냐? 응? 정치인 이전에 그죠?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만든 정당인데 그런 비정한 모습을 보이는 그 너희들한테 국민들이 과연 표를 찍어줄 거냐? 그게 나를 따라하면 누가 따릅니까?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자, 100번을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별한다고 하자. 예. 그런데 홍준표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결별하면 엄청난 공간이 생길 텐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볼 때는 너는 말도 안 된다. 너는 이걸로 정치 끝난다. 지금 내려앉아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 아니야, 완전히. 지금 어? 홍준표가 아직 죽었다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네. 누가 홍준표 말에 귀나 제대로 기우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기울이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또 갑자기 무슨 뭐 홍카콜라 뭐 무슨 콜라 장사한다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 하고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더니 이게 또 그다음부터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 방송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러니까 기껏한 게 유시민이하고 둘이 그러니까 유시민이 정말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예. 말았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인 중에서 방송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응? 홍준표는 딱 몇 번 하더니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앵꼬가 된 거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 홍카콜라에서 그랬더니 뭘로 돌아가냐면 홍검사로 돌아가서 홍검사. 지 검사 시절 무슨 깡패를 잡아놓고 뭐하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유시민도 마찬가지야. 유시민도 무슨 뭐 알릴래요? 그거 지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아니 참나 웃어가지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이상 물레방아도 돌릴 수가 없는 흘러간 물이에요. 진짜 엄연한 실체로 살아있지만 그런데 지금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려 해보세요. 지워지는가 안 지워지는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사회가 모두 공감하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흔적을 지운다고요?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그거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이루고 대한민국 법치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가슴이 죽지 않은 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느냐? 못 지우죠. 네. 누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 해서 지울 수 있느냐? 그건 더더욱 웃기는 일이죠.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 한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지우죠. 못 지우잖아요. 못 지우죠. 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유승민, 안철수, 김종인, 원희룡, 저 정병국이, 남경필이 뭐 이런 애들 불러오는 거란 거예요.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엉뚱한 결정 내리셔가지고 그야말로 이 해바라기 이 풍토를 고치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 해바라기 정당 만들자는 거거든. 도로 배신다. 완전 잡탕반, 네. 잡탕방, 네. 잡탕정당, 잡탕당, 도로 배신당. 예, 도로 배신다. 네? 끔찍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총선에 이길 수 있다. 네? 시대를 반영했다 하지만요. 시대를 반영했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 흐름에 따른 새로운 그 시대 정신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룩해 놓은 부국 강병의 기틀, 그리고 그 새마을 정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이 나라에서 꼽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정신이 쇠퇴한 것 같으면요, 그게 기본 바탕이 된 우파 정신이 아닌 그 외의 거리 들어오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바로 우리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아이고. 시대 흐름과 정신을 노래해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예.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대로 해주시면 네, 네. 바탕이 살아납니다. 예, 예. 그 참 이민선 교수님 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김용태가 말하는 것처럼 유승민을 불러와야만 자유한국당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대구 바닥에는 유승민이가 왜 못 오는 겁니까? 참 그 유승민이 도망갈 때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네, 서무시장. 예, 그것 한번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차분하게. 예. 서무시장에 뭐 제대로 인사 한번 하겠다고 찾아갔다가 그 유승민이가. 예, 몇 명 있었어요. 그때 특히 누구죠? 그때 갈 때 남경필이도 있었고요. 차분하게 얘기하죠. 우리 임 교수님은 네. 흥분하면 이 말이 막혀. 예, 예. 그렇구나. 차분하게. 그때 남경필, 아하. 뭐 주호영, 뭐 유승민. 음흠.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나중에 조영은 슬 빠져버리고 아하. 남경필이가 그 있었어요. 있고 이랬는데. 서문시장에 가서. 네. 그 서문시장을 왜 간 거예요? 뭐 불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서무장 이제 그 위로차 인사한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만들고서. 네네네. 어? 네, 바로 그때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해 보죠. 그런데. 그런데 그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였어요. 아하.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여기 왜 왔냐고. 욕을 그게 그 아주머니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여기 어떻게 왔냐고. 너가 왜 왔냐고. 그러면서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막 화를 내니까 당황해가 찌끔찌끔한 눈치를 보는데 소금을 확 뿌렸단 말이야. 오지 말라고. 소금을. 예. 그러니까 물러가는 게 뒤에다 대고 바가지에 물 이만큼 박아 얼음물이었어요. 확 찌꺼려 버렸다고. 그 물 맞고 도망갔잖아요. 그 부끄러우면 그 창피하니까 그 오지도 못하고. 유승민은 없어지고 나중에 남경필이는요. 그러니까 남경필 유승민이가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리고 도망가니까 뒤에다가 물 뿌렸죠. 그 생선 가게에 있는 그 얼음물. 예. 그냥 막 지저분한 거지. 예. 그걸 그냥 확 뒤다가 예, 던져버렸구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남경필은 남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포장마차 같은 그런 형태로 된 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세례 소금세례를 받고서도 또 이 밥을 먹는구만. 네, 야, 어쨌든 두꺼운 사람이야. 유승민은 없었지만 남경필은 여유 있게 밥을 다 먹었어요. 밥 먹는 자리에 뭐 뒤늦게 이제 그 사실을 저는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할 때는 그 못 봤었어요. 제가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남경필이가 거기서 밥 먹고 있더만요. 제가 봤어요.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남경필, 지금 밥 넘어가나? 그렇습니까? 예, 밥이 넘어가나? 우리 임 교수님이. 네, 제가 직접 그랬어요. 네 밥 넘어가나? 참 맛있겠다. 밥 많이 처무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뭐 10대 명 있었습니다. 하루 그날 거기 한 30-40명 이상의 그 뭐 태극기를 든 분들이 흥분을 내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남경필이 나와서 그 시장 입구로 쭉 걸어가면서 참 그런데 뻔뻔스럽다고 해야 되나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말하세요. 말씀하시라고. 예, 말씀하세요. 저는 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우는 얼굴로 말이죠. 그 웃었지만 그 얼굴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렇지. 그 여유 있는 척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많이 가식이지. 예, 그러면서 뭐 누구든지 다 하시라고. 그 사람들 그날 그래놓고 슬 사라지고 갔었는데요. 뒤에 남아갖고 결국은 뭐 태극기 든 사람들끼리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날 다 같이 그랬어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돼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지했던 그 정당에 그래도 정치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뒤통수와 안면에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욕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울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느냐.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만 그랬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사람 다 그러면서 우리 그날 뭐 솔직하게 뒤풀이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예. 소주 한잔 하면서 속이 상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니까 내가 가나 똑같은 말을 해요. 거기 우리 뒤풀이 한 10명 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 네. 지금 그 상황이 나아졌느냐? 조금 더 거기서 앞으로 못 가고 네. 갇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모양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는 뭐 바른정당이지 똥바른정당인가 네. 막 그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덧 슬그머니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네, 뭐 슬그머니 들어와 있지. 예, 그 흔한 말로 뭐 자한당이 그럼 싫어하니까 한국당이라 그러대요. 네.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십시오. 그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저는 현재 기성정당에 있는 자유우파를 흉내내는 그 정치인들 중에 과연 이념과 신념과 원칙과 원리에서 네. 우파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사람 몇 명이 있을까 늘 캐쇼막. 그렇죠. 몇 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 저는 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습니까? 2월 27일 날 취임한 이후에 잠깐 지지도가 올랐다가 네. 완전히 지지도 정체 현상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들이 설쳐되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대로다. 황교안 대표부터 보수 대통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청원 만나고 김무성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청와대 가가지고 뭐 완전히 황교안 대표는 한 얘기가 없잖아요. 한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완전 제1 보수 야당의 당대표로서 청와대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전혀 뭐 언론에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지지도가 오르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 통합이란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불분명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말아먹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완전 도려내야 한다. 김무성 일당을 완전히 도려내도록 해야만 여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지금 뭐 바른미래당 거기에 뭐 유승민 세력과 합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잘 이렇게 평소 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예.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려만 할 건지 모르지만요. 네. 분명한 억양으로 분명한 논조로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박스는 더욱더 쭈그러져서 그렇지. 이제 외연 확대가 아니라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예, 실망과 분노만 안겨줄 겁니다. 우리가 예.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네. 옛날에 고속도로 닦을 때 불도저 밑에 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이바지하지 않고 반대를 일삼고 그 파괴 공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민주 인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로 착각하는 사이에 그렇죠. 나라는 이렇게 낙동강물에 휩쓸리는 듯이 이렇게 떠내려와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예. 건설에 참여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룩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 전면에 나와서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공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김용태 같은 이 사이비 보수들의 말에 혹여나 이 귀를 기울인다면 완전히 그걸로 망한다. 지금 제가 이 대구 바닥 그야말로 바닥 민심을 훑어보면서 절감하는 건 뭐냐면 보수가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건 시대 정신은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 묻어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아니 제가 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이유도요.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전부터도 말씀하셨지만 만나는 순간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원칙과 예. 그 원칙에 입각한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예. 제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 방촌동에 오시니까 아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그 원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라도 네. 작더라도 새로 출발하는 게 차라리 이 나라를 세우는데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반문 세력의 존재 조건은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와 보수를 이렇게 만들었던 탄핵 찬성파는 절대 이건 안 된다. 안 되죠. 네? 안 철저하게 속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보수가 제기할 수 없고 그걸 바탕으로 반성하고 속아내면서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아먹은 죄 우리가 다 지겠다.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총선에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통합이 되고 보수가 하나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화당도 같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맞죠. 그분들이 기다리는 네.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예.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애국 시민들이 똑같은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수천만 이 태극기 광의의 태극기 세력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말 잘못된 거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된다. 속아내야죠. 속아내야 된다. 그 역할을 황교안 대표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도 내려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경제가 엉망입니다. 뭐 하니까 대구 언론에서 지금 작사를 했잖아요. 지금. 대구 언론뿐만 아니라 네. 대구 시민들도 냉담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오기 전보다도 더 냉담해진 거죠.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불과 2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합해야 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단합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네, 방송은 여러분 예. 윤칼세 TV에서 이 윤창중 정 대변인님의 포효가 이 개인의 포효가 아닙니다. 모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포효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이 아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또 이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담대한 보수 우파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진실은 살아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윤창중, 네. 윤창준, 임익선, 우담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